김장철이 지나고 있네요. 직접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친정이나 시댁에서 받아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번 김장 사건으로 인해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연을 끊게 된 건데요. 제 얘기를 들으면 모두가 놀라서 황당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심했다는 분도 있어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 여기에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6년 정도 된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제 5살인 어린 딸도 있고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해외 장기 출장에 가게 되어서 신혼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휴가차 한국에 들렀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 아이가 생겼고 다시 해외 본사로 들어간 남편 때문에 저 혼자 아이나 3살 때까지 씩씩하게 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좋은 기회로 전 직장에 다시 재취직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면서 등하원 도움을 위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때 제 사정을 아시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합가하면서 남편 해외 업무 끝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움 주신다니 감사했고 그러시라 했습니다. 엄청 상냥하시고 잘해주시는 시어머니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악의가 있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저에게 뭐 따로 스트레스 주신 적도 딱히 없어서 트러블이 없는 사이였거든요. 주중에 저희 집에 계시고 금요일에 차로 30분 거리 시댁으로 내려가셔서 주말 동안 쉬신 다음 일요일 밤에 저희 집에 올라오시는 걸로 했고 월 150만 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하나를 부랴부랴 치워서 시어머니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합가를 하게 된 저희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좋았어요. 어머님도 손녀딸 실컷 보실 수 있게 되니 너무 좋다 하시며 내내 웃으셨죠. 제가 이른 출근으로 먼저 나가게 되며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머님과 합의를 봤죠. 어머님, 제가 집에 내내 있으면 모르겠는데 출퇴근하느라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아침은 어머님이 좀 차려서 아이 먹여주시고 어머님도 챙겨 드세요. 저녁은 제가 퇴근하고 나서 차릴게요. 됐다. 저녁까지 내가 차리마. 내가 다른 사람이 요리한 건 잘 못 먹어서. 아, 그러시겠어요?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하거나 아님 배달시키든 반찬을 사든 하면 되니까요. 어머님, 여기 카드도 드릴게요. 아이 어린이집 가면 이걸로 커피도 사드시고 장도 보시고 필요한 거 사세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알긴 알았습니다. 저 남편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어머님이 저 온다고 한상 가득 요리를 차려주셨는데 진짜 어르신께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양념갈비는 너무 짜서 입을 댈 수가 없었고 무쌈말이에 설탕을 얼마나 치셨는지 무슨 사탕 먹는 것만큼 달더라고요. 백김치도 하셔서 내놓으셨는데 그냥 무맛이었어요. 소금을 아예 안 치신 건지 전혀 짜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신내도 났습니다. 색깔도 약간 분홍색처럼 변한 게 상한 것 같기도 했고요. 저만 이상하게 느낀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랑 남편도 짜증을 내며 오늘 같은 날에는 좀 음식을 시키든가 아님 밖에서 외식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곧 죽어도 본인께서 요리를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답니다. 원래 요리 너무 못하셔서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고 그랬다네요. 저까지 맛없는 티를 내면 시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실까봐 그냥 맛있다고 하며 억지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며 제 앞으로 온갖 반찬을 다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날 그냥 꾸역꾸역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다 토했습니다. 3번 토하고 약국에 기어가 소화제도 사 먹고 겨우 진정되었네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 후로 시댁에 갔을 때도 그냥 시켜 먹거나 외식했습니다. 아님 제가 할 때도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걸 무엇보다 시부와 남편이 원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할 만도 하신데 본인 요리에 엄청 자부심 가져 하시더라고요.
그냥 간만 안 맞으면 모르겠는데 요리에 신박한 재료들을 자꾸 섞어내십니다. 그래서 좀 비위가 상하는 것 같아요. 멸치볶음에 뭘 넣어봤자 견과류나 편마늘 정도 넣지 않나요? 무화과까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멸치볶음에 굴을 넣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흐느적거리고 굴은 처음부터 멸치랑 같이 묵간해서 다 찢어지고 비린내도 나고 영 이상한데 어머님은 단백질과 칼슘 섭취하기에 최고라며 본인만 아무렇지 않게 드시더군요. 그리고 보쌈이라고 만들어내셨는데 뭐가 또 이상해요. 비린내 잡는다고 넣는 게 한약재나 마늘, 정종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포도주스에 재워서 끓이셨더라고요. 보쌈이 새까맣더라고요. 달큰한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먹었더니 이상해서 2점 간신히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본인만의 요리 철학이 너무 강하셨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시는 외골수 기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다른 면에서는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예물 예단할 때도 간섭도 안 하셨고 저희 신혼집 구할 때도 입 한 번 안 대셨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시할머니께 시집살이를 그렇게 당하셨대요. 요리를 너무 못해서 그분께 10년을 갈굼당하셨답니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평안을 되찾으셨다며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요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셨다고.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던 터라 사실 모시는데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 먹으면 모르겠는데 3살짜리 딸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아침에만 먹을 테고 점심은 어린이집, 저녁은 제가 해주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아기고 아침이잖아요. 죽이나 간단하게 김에 싸서 밥 주고 그 정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기도 했고요. 아침 절대 거하게 먹이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어린이집 가자마자 또 아침 간식 먹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녀에게 아침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해 먹여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으신지 아침부터 아이에게 수제 떡갈비를 구워주시거나 생선을 굽고 볶음밥을 해주시고 아무튼 좀 헤비하게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아침 요리 준비하실 때 집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 과정을 모두 보게 되는데 딱 봐도 아이가 안 먹을 것 같은 좀 기름진 것들이 많았어요. 얼핏 제가 간을 보니 너무 짜고 어떤 건 너무 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안 차려주셔도 돼요. 간 센 것도 안 먹고요. 세훈이 아침에 3숟갈도 거의 안 먹고요. 어린이집에서 많이 먹는데요. 그러냐? 알겠다. 알아서 잘 먹일게. 하시며 저를 서둘러 내보내시곤 했죠.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설마 할머니인데 아이에게 해될 행동을 하실까 하셔서 그냥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세은이 어머님, 요즘 세은이가 아침마다